올리로 갔어. 대통령 후보로서 출마 선언을 대구에서 먼저 하는 것이 우리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들에 대한 예의다 해서 오늘 새벽에 기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출마 선언 문을 읽고 우리 기자분들하고의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애국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 드리는 글, 거짓과 불의와 싸워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19대 대통령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500만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함께 출마를 선언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의와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착한 사회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여망을 이루기 위해 진정한 보수 우파의 가치로 나라를 개조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목적이 아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 우파의 가치를 바로 세워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고 국가 개조를 통해 다음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 최선을 다해 이루어낼 것입니다. 모두가 미래와 희망을 말하고 수많은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권은 정치의 실패와 무능함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 당면한 현재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거짓의 가면 뒤에서 책임질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공허한 외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선현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고 지금도 많은 애국 국민들이 지켜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선 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정체성과 보수 우파의 가치에 기반한 국가 개조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는 좌파가 의식있고 합리적인 서민과 노동자의 세력이라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함께 향유하고서도 그 주역이었던 보수 우파의 괴멸을 원하고 민중민주주의를 선동하는 좌파 정치인들이 다시금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의 진보 좌파 정당들의 포퓰리즘 분배와 대국민 세뇌가 현재의 대한민국을 일군 선배, 부모 세대의 헌신과 노력을 폄하하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른이 공경받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분들이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멸시와 무관심, 더 나아가 적폐로까지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 현장의 변질과 국가 정체성의 훼손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대립과 반목을 키워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가 지배했던 교육 현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아이들을 키워내겠습니다. 또한 안보의 중요성과 애국의 숭고함을 공감하기 위해서 우선 휴정상태인 한반도에서 전쟁 중 사망한 호국 군인들의 예우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일반 사고보다도 낮은 보상금의 현실화 및 사회 내 호국 군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격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다음 세대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에서 그리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순수하고 진심 어린 충심을 포용하기보다는 외면하고 매도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보수 우파 애국 국민들의 중심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어려운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가 되기 위해 저는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좌파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하게 올바른 개혁만을 위해 달리던 깨끗한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위기를 느낀 좌파 세력의 국가 유린 사태를 차단하지 못한 우리 우파는 이제라도 진실에 자각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국민을 기반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정권을 쟁취하려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희대의 정치 공작이 실체를 드러내고 심판받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탄핵 주도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물론 명예회복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진실의 역사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이며 재건의 씨앗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의와 진실의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마음을 믿고 또 믿으며 이제 500만 태극기 애국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500만이 1천만이 되고 2천만이 되고 5천만이 하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애국신당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 이상입니다. 선거 자금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후보는 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지금 당원이 진성당원, 돈을 내는 진성당원이 한국당이 17만 명인데 비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벌써 진성당원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성당원이 이 선거 기간 중에 50만 명까지 갈 것이라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후보를 출마하면은 절대 저는 중도 사퇴가 없습니다. 이 후보로서 역할을 다하고 반드시 우리 새누리당으로 정권을 가져오겠습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탈당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많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창당되기 전입니다. 지금 배신의 정당인 바른정당, 이름도 자꾸 생각이 안 나요. 배신의 정당인 바른정당은 저는 끝까지 남을 정당이 아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이번 대선 기간 중에 보여질 거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한국당에 임명진 목사가 들어오면서 이 새누리당, 전신의 새누리당인 한국당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체성뿐만이 아니고 보수의 가치를 잃어버린 잡탕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저 조원진의 상대가 아닙니다. 제 상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소위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문재인 후보가 저의 유일한 상대입니다. 지금 보수정당의 후보를, 보수정당의 사람을 찍을 데가 없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보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안철수 후보를 찍어야 되는지, 문재인이 너무 미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안철수 후보를 찍지 말고 저 조원진을 찍으면 조원진이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박지원 국민당 대표의 로봇입니다. 왜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안 되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이 5.18 특별법을 박지원 대표가 법안을 냈는데, 이 5.18 특별법을 하겠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 아닙니까? 또 이 햇볕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를 가지고 잠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박지원 대표가, 그 위에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볕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를 찍어주면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햇볕 정책은 다시 시작되고 개성공단은 다시 열리고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던 그러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이 이어질 거다. 이것을 보수의 우리 유권자들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나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우리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대통령이 하야를 얘기하고 이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가장 강력하게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극기를 들고 나온 국민이나 우리 보수를 자처하는, 또 보수를 지지하는, 보수의 가치를 중심으로 있는 우리 보수의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이 안철수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안철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탄핵입니다. 제가 그냥 조용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지금 고용태 오늘 구속 긴급 체포했다 하는데, 고용태 문제를 그렇게 세관장할 때 돈 준 걸로 이렇게 묻으면 안 됩니다. 고용태의 그 안에 녹취록 2300개의 실체에는 고용태와 업무 기획에 있는 언론이 있었고 정치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검찰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다 파헤치지 않으면은
이영렬 수사본부가 아닌 새로운 수사본부를 통해서 고영태의 녹취록, 고영태의 업무, 또 태블릿 PC의 실체, 태블릿 PC가 어떻게 입수가 되었는지, 그것이 진짜 최순실의 태블릿 PC인지 최서원의 태블릿 PC인지, 그렇지 않으면 JTBC에서 조작을 한 건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JTBC에서 태블릿 PC를 조작했고 이 태블릿 PC가 정상적인 입수 경위가 아닌 절도에 의해서 입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태블릿 PC 때문에 한 달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녀 사냥 놀이에 놀아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단죄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 검찰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대통령을 구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게 없고 구속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정유라의 말은 소유권이 삼성입니다. 소유권이 삼성이고 정유라는 말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애기 관계를 있게 돼서 말을 사용 안 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뇌물죄로 연락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현직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헌재에서 헌재 권리는 파면이라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나머지 다른 걸 다 기각 해놓고 파면이라고 했어요.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게 어떻게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가 있습니까? 헌재의 권한에는 파면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출마 선언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출마 선언문에 한 10분의 1 정도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길,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제, 또 대한민국의 지금 정체성을 흔드는 안보 문제, 가장 위기에 있는 안보 문제, 이런 부분을 다 출마 선언에 다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셨으면 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포인트가 대통령 석방하고 사면인 부분 같은데, 대한민국의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비전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선거 캠프에서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통령 공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공약을 내겠습니다. 저의 중심 공약은 딱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큰 테두리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논리를 철저하게 지키겠다.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세력들을 막겠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보 관련,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지 않는 이 안보 관련 대북 정책, 또 안보 관련한 우리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 종북 좌파, 또 좌파에 가까운 진보 세력, 특히 정치권에 있는 또 지금 여러 가지 투쟁을 끌어왔던 좌파 시민단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정교조와 같은 법의 노조, 또 인정하지 않는 노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데 글로벌 기업으로서는 삼성, 현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되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와 또 재벌에 대한 잘못된 부분 개선, 또 이 진입 장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을 중소기업부터 배양을 해서 키우는
그러한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왔지만은 이 우리 한국의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그것이 악순환으로 계속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이익, 그러한 성장이 있는 그 성장의 중간에는 규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서 이 외국에서 벌었는 돈을 외국에 그냥 가지고 있다든지 외국으로 투자하는 것을 다시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정년연장 2년을 했습니다. 정년연장 2년을 하면은 파이가 똑같은데 2년의 정년연장을 하면은 청년 일자리, 청년의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지고 힘들게 되는데 이 진실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을 주장했던 좌파들이 그렇습니다. 또 진보 정당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년연장 2년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를 열어주는 그러한 법안들 또 그러한 정책들을 써서 청년 일자리에 제1의 목표를 두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대 통합 국민대 통합은 정의가 바로 설 때 국민대 통합이 가능한 겁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는 우리 투쟁은 우리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저는 이 탄핵이 불의라고 보고 있고 이 불의가 법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투쟁은 의무다. 그래서 이 투쟁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그 공약은 각 분야별로 경제 분야, 그 다음에 대북 및 안보 분야, 국방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청년 일자리나 국민 대통합 문제, 또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그러한 문제, 또 4차 산업 우리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의 그림까지도 공약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8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 이게 진실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취업생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워낙 많이 늘어서 그러면 그것이 과연 5.18 유공자로서 적합한가? 또 그 가산점을 얻어서 취업에 가 있는 특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취업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 진실은 국민들한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 젊은이들이 취업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취업에 대한 공정성 프레임을 만드는데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제가 18대 때 가장 잘했던 개혁이 노동개혁입니다. 그때 제가 한노위 간사로서 노동개혁을 이끌고 성공을 시켰지 않습니까? 19대 때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했다는 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공무원의 보전금이 390조를 절약을 하고 또 사학연금의 보전금을 100조를 절약해서 490조를 절약했습니다. 다른 후보들 같이 공문을 늘려서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이 490조 중에서 일부를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토양을 만드는 비용으로 쓰도록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한국당, 조금 전에 후보님께서 잡탕 정당이라고 일컬었던 한국당,
통합 얘기도 오고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좀 이른감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참 꼭 듣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른정당은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요동을 치고 후보는 나올지라도 바른정당은 붕괴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 보고요. 한국당은 바른정당하고 유승민 후보,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합쳐서 10% 나옵니다. 그 원인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보수 우파 세력들을 깨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테지는 보수 후보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전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저는 홍준표 후보가 바른정당은 보수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배신의 정당으로 지켜버리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없어요. 그런데 보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95%를 놔두고 왜 저 5%에 집착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95%의 보수를 아프게 하면서 저 5%를 데리고 오려는 것은 홍준표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당 의원 출신으로 관심이 없고 주류인 친박 주류를 몰아내서 다음에 당권을 잡겠다. 본인이 힘이 약하니까 바른정당 유승민 배신자 유승민하고 배신자 김무성 들고 와서 다시 또 친박 청산을 인적 청산을 들고 와서 쳐내고 당권을 잡겠다는 그 일념 말고는 없는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5%도 안 되는 지지층이 5%도 안 되는 바른정당하고 얘기를 하고 지지층이 95%가 넘는 이 보수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명확하다.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가 10%를 저는 홍준표 얘기를 분명히 이깁니다. 홍준표가 10%를 못 넣으면은 우리는 애국 국민들의 당비를 가지고 쓰고 우리한테 누가 담보 잡힌다 담보물도 없잖아요. 돈 대줄 은행이 있겠습니까? 저기는 벌써 200억 담보 해가 200억 돈 받아내고 또 뭐 얘가 몇백억 쓰잖아요. 10% 안 되면 보전금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 전에 뭔가 합종 연행이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만약에 그 전에 하지 않더라도 이거 굉장히 우리 대구 경북의 이 보수의 이 중심 대구 경북 분들이 잘 들어야셔야 되는 게 만약에 대선이 끝났는데 후보 단일화를 통하든 대선 후에 박지원당, 저는 안철수당이 아니죠. 박지원당하고 연대나 연합을 하는 순간에 보수 지역인 대구 경북은 다 죽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의 보수의 중심지라는 말조차도 죽습니다. 이러한 제가 출마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없었던 3당 통합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이념이 다른, 완전히 다른 박지원당하고 한국당이 연대연합 정부를 한다? 이것은 바로 대구 경북의 보수를 죽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 대구 경북에 생존하고 또 보수를 죽는다는 건 뭡니까? 이념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다면은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승만의 건국도 없애고 박정희의 위대한 역사도 매도해버리고 박근혜를 죽이고 탄핵하고 구속한 것은 이 보수의 어느 후보같이 보수를 불사르겠다. 그것이 그런 논리로 되기 때문에 우리 대구 경북의 특히 보수 우파 지지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대구 경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이 보수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정치 과정이 전개될 거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죠. 만약에 보수 후보가 없는 대통령 선거가 또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합종 연행을 말로는 연대라고 이 표현을 쓰지만 그런 걸 통해서 대구 경북 중심의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것을 누군가는 대비해야 되고 그 대비는 새누리당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물어는 보시는데 그런 너무 비판적으로 하지 마세요. 사저에서 교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교감이라는 것이 어떤 식의 교감이고 후보로서 이제 지금 서울특수소에 계시는 박 대통령을 한 번에도 찾아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뭐 저는 후자부터 말씀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 찾아뵈야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면 검찰 조사가 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10시간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저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 날 제가 오늘 뭐 며칠 전에 탈당했는데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대통령이 잉여의 몸으로 계신데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저만 들은 것이 아니다. 같이 들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의심이 되면 나중에 누구랑 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아시게 될 거다. 그래서 분명하게 조원진의 탈당은 대통령과 교감을 하고 나온 탈당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국개국당이 그야말로 이번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우익 세력이 좀 분열된 상황이거든요. 홍준표 씨는 일단 제쳐놓고 무소속에 나온 그 남대준 장군이 같은 입장과 같은 생각이시요. 조원진 대통령 출마하고 뭔가 그분이 현재 무소속이지만 연대로서 우리 지금 현 대구에서만 조원진 대통령과 알려져 있지 전국적으로 안 알려져 있어요. 전 서울에 원래 살던 사람이 여기 대구에 살고 있는데 서울의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좀 몰라요. 그러니까 저거나 대중 캠페인을 해도 시간 짧고 그래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나온 것은 태극기 500만 태극기 국민들, 애국 국민들의 마음을, 뜻을 어느 정당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야 되겠다. 제 지금 여기 가슴은 여기 뭐 시퍼렇습니다. 집회 나가서 마지막에 그분들하고 인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제 가슴을 칩니다. 저는 그분들의 그 뜻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만들면은 이게 원내 정당이 돼야지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당을 한 거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는 그 새누리당 사무실도 청가봤습니다. 탕기국 사무실도 청가봤고요. 가서 권영애 새누리당 대표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남 후보, 예비 후보 되셨죠. 남재준 후보님이 입당을 하시면은 경선을 통하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어주는 그런 과정은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태극기 외국 세력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권영애 새누리당 대표께서 남재준 그 예비 후보께 전화를 하셔서 조원진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달을 하니까 당신 생각이 어떠냐? 그래서 그분은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당 가입은 하지 않겠다. 그러고 제가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으로 계속 남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당에서는 그러면은 이 공지를 당의 절차가 있으니까 공지를 해서 후보 신청을 받아서 단독 후보로 제가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된 거고
남재준 후보는 제가 국회 정보위 간사할 때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워낙에 결이 좋은 분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애국심이 갖고 계신 분이라서 조만간에 그분을 찾아뵙고 제 뜻도 전달하고 그분의 말씀도 들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님들이 힘을 못 쓰시고 계시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현 국회의원으로 가서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회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 하는 게 하고 또 지금 필요 없는 시구의원 저거 내놔놓고 펄스만 띄워먹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구의원들 말씀하셔서 우리 지역에 시의원 2분, 또 구의원분들 전원이 저와 같이 동반 탈당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은 비례대표라서 같이 탈당하면은 비례대표직이 잃기 때문에 그분은 열심히 우리를 도우기로 약속을 하고 탈당을 안 했습니다. 국회 개혁을 제가 9년 동안 국회에 있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19대 마지막에 제가 국회 개혁 10가지 국회 개혁 방안을 낸 게 있습니다. 제가 원내 수석할 때 마지막 원내 수석으로 국회 개혁 방안을 낸 것이 있어서 그 방안을 좀 더 손질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언제 우리 대구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구가 시범지역이어서 이게 우리 광역시지 않습니까? 시범지역이 돼서 우리 군의원을 없애자. 그리고 이 시의원, 광역의원을 배로 늘려서 하는 그 시범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거기에는 제가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광역 도시 또 광역도는 좀 다릅니다. 도는 경상북도나 뭐 경상도 이런 도는 이 지역 또 각 면 단위 뭐 또 군 단위의 그 특성이 있어 다르지만은 광역시는 대구 같은 광역시는 구의원제를 폐지하고 시의원을 2배 늘리고 그 시의회 안에다가 자치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자치상임위원회가 각 부를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시의원들한테 보좌관 제도를 붙여줘서 실질적인 시의원들이 정책 역할도 하고 실질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훨씬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대구를 그러한 바꾸는 지방의회를 바꾸는 그러한 중심 시범도시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 올리면은 지방 분권 문제입니다. 이 지방 분권 문제는 이제 이 한강 추핑령 밑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 집중화에 의해서 1년에 40조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년에 40조. 1년에 40조는 대한민국 예산의 10분의 1이 수도권 집중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중화로는 돈이 계속 들어가고 지방은 지방대로 사람이 죽어가는 또 이 산업이 항폐해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 분권 문제를 손을 대야 됩니다.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간사할 때 지방으로 정부의 기획재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매년 2조 4천억 정도의 돈을 지방에 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2조 4천억이 매년 들어가고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간사로서 밀어붙여서 매년 2조 4천억을 바꿔줬는데 그거는 자원신설세를 비롯해서 경북도 이 자원신설세를 통해서 매년
천몇백억을 매년 받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문제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지방재정은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의 구조인데 이 국비와 지방비에 쓰는 거는 6대 4 구조인데 8대 2이기 때문에 항상 20%의 갭이 계속 쌓여가고 그것은 국가가 내린 복지비를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6대 4로 바꾸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것만 되더라도 지방재정은 숨통을 틔울 뿐 아니라 지방재정 독립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6대 4로 8대 2에서 6대 4로 바꾸는데 45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45조 정도가. 그 중에서 2조 4천억은 제가 안행이 간사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5조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나눠서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마선언의 변론 선언은 오늘 기자회견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